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좀 이렇게 걸으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투도 영투도 이제 며칠 전에 끝났는데, 거기에 보면은 심신미약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의사들도 증인, 참고인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각종 자료들도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영상 자료, 영상의학과에서 찍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개골 골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오늘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CT 그리고 PET 그리고 MRI, fMRI 뭐 이런 거 제가 받았던 검사들에 대해서 과학 콘텐츠로 찍은 적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것이 심신미약을 주장할 때 증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차분차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해리성 기억상실을 주장을 해요. 어떤 거는 기억이 나지만 어떤 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런 주장을 하려면은 영상의학과의 자료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게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실제로 PET-CT라든지 MRI를 통해서 해리성 기억상실증이다 라고 의학적인 그 소견이 나오면은 인정이 돼요, 증거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게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으려나? 사실 숨겨진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쟁점들이.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영상으로 이렇게 이 몸의 상태, 의학의 영상의학과에 해당되는 것이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사진술의 발달, 또 처음에는 이 맥박 기록 정도, 정량적이면서 눈에 드러나게 이렇게 보이는 거. 제가 진단받은 것 중에 하나도 정량적으로 눈에 드러나 보이는 걸로 진단을 받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끼케야 한 100년, 그리고 지금의 이제 좀 뇌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뇌나 아니면 신경 이런 데까지 들여다보는 거는 50년 전 우리나라의 그 의사분이 거기에 이제 큰 이 변곡점에 우리 거기가 어디죠? 가천의대 그 분이 그걸 하셨죠. 그분이 이런 영상의학 그런 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계속 발전이 되고, 지금은 뭐
대략 두 가지 정도란 말이죠. 예. 자기장 가지고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양전자 가지고 보는 거, 광전 효과 같은 걸로 보는 거.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을 가지고 보는 것하고, 또 이 MRI 같은 거는 방사선 안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약물 비슷하게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그걸로 치료도 가능하고. 근데 그게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있다인데 실제로 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 거는 제가 거의 확실하게 알고 있고, 다른 나라도 그 자료들이 미국 같은 데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어느 정도 증거 능력 인정을 받을 거란 말이죠. 제가 조사를 다 해보질 않았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인터넷을 좀 보긴 했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해리성 기억상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영상을 가지고 오면은, 의학적인 영상의학과에서 나온 영상을 가지고 오면은 인정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인정되기 시작할 때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 일단 결론적으로는 인정이 되긴 했지만은 그 중간에 문제들이 되게 많았죠. 우선은 어떤 경우에도 이 뇌에 대한 것도 직접 증명이라고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든지 과학에서는 우리의 그 경험, 그리고 관측, 그리고 계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확실한 관찰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강아지 산발가 엄청 크다. 생각했던 것도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사실. 단단하게는. PET가 됐건 MRI가 됐건 어떤 영역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어떤 상태를 보여주거나 그렇긴 한데 단언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모든 과학의 문제이기도 할 텐데, 현대 통계적인. 근데 특히나 우영우가 나오는 법정 해석을 쓴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범행이 지나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소를 제기해서 진행이 되는 도중에, 거기 보면은 실제로 그 루펌에서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받으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변호사들이 그런 일들도 많이 하죠. 변호사는 그 고객의 그 입장에 서야 되니까. 근데 그때 그러면 이제 그 진행 과정에서 준비를 하면서 찍을 거 아니에요. 찍어서 실제로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어떤 병이 되고, 어떤 질환명, 어떤 병명으로 불리건, 해리성 기억상실이 됐건 조현병이 됐건
심신미약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됐건 간에 그런 결과가 나왔어. 그게 나왔는데 범행 시점으로부터는 그 절차를 하다 보니까는 한 3개월 후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범행과 그 영상 자료, 의학 자료와 법정 드라마, 법정 이제 이런 데서는 국가수나 아니면 의사나 이런 데에서 말하는 게 이제 그걸로 이제 빼박 증거로 쓰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진 않은데, 나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러하기 때문에 쓰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를 따져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범행 시점에 이게 문제가 있고 나서 그 인과성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인과성이 안 맞단 말이에요. 절차가 진행되고 3개월 후에야 그거를 했어. 그러면은 따져보면은 인과성이 어긋나잖아요. 어긋난단 말이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확률 통계적인 방법이고 영상의학적인 방법이 또 인과의 문제.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머릿속이 다르잖아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정을 해. 그러한 상태라고 인정을 해. 심신미약으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상태라고 인정을 해. 의학적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인정을 해.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어떤 그 상태이긴 한데,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3탄 같은 데 보면은 그 정훈이였나? 정훈이가 실제로는 살리려고 했죠. 살리려고. 의도가. 그죠? 그리고 정훈이는 진단받으면 바로 진단이 나오겠죠. 만약에 죽이려고 했다고 해도 심신미약으로 이제 집행유예 빠질 수 있는, 그리고 집행유예 그 심신미약으로 빠지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심신미약으로 이렇게 그 되면은 그만큼 이 이를테면은 뭐 벌금형이다 이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징역형이다 그러면은 정신병원에 감금돼야 돼요.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정훈이가 상훈이를 죽이려고 했어. 심신미약이 있는 상태인데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만약에 그럼 그건 처벌 대상이에요? 아니면은 심신미약으로 풀려나는, 어쨌든 실형은 안 받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게 이제 실형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고 정신과 치료 받고 하면은, 정신과 치료건 병원 치료건 뭘 받게 되면은 그건 이제 뭐 죄는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실형을 피할 수 있죠. 실형을 피할 수가 있죠.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거 빨간 줄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부모들이 그렇게 하길 원했잖아요. 근데 우영우는 그게 아니라 진실을 밝혀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걸 밝혔는데, 만약에 의도가 있었어. 그런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됐건 뭐가 됐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쟁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게
증거 능력을 가져서 그 우영우에 나오는 그 로펌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아니면은 그 가해자들이 집행유예 받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혹은 그런 증거를 통해서. 법정에서는 이제 증거가 가장 중요하니까. 우영우에 보면 대사에 첫 회에서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때리려고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제목이 달라진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이상적인 거고, 실제로는 물증 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의학이나 과학적인 증거, 그리고 포렌식 증거,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현실 재판에서는 뭐 다시 생각하거나 막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쓰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그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3가지 정도가 되겠네. 첫 번째, 그게 확률 통계적인 거다. 결국은 오늘날의 과학은 확률 통계적인 거다. 의학도 과학이니까, 응용과학이니까, 공학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과관계. 그때 당시를 단정 촬영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행 도중에 이제 심신미약으로 빠지려고 이제 한단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그걸 다 인정한다 해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 그 계획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앞으로 이제 이 의학이나 포렌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죠. 현재로서는 심신미약에 대한 증거로서 의학적인 것들이 빼박 증거로 작용을 하고, 특히나 그냥 의사의 소견 이 정도가 뭐 물론 영상 그것도 다 소견이 덧붙이긴 하는 거지만, 영상의학과에서 찍힌 그것은 정량적인 방식으로 찍힌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이다라고 여겨지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쓰인다. 현실적으로.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다 남기고 싶은 것은, 이를테면 군긴장 기사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 어떤 검사로도 일반적인 검사로는 안 나오거든요. 잘. 제 경우에는 쉽게 나오는 이런 저 근전도만 가지고도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위치나 아니면은 뭐 전형적이냐 비전형적이냐에 따라서 안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법정 증거로, 빼박 증거로 쓰여서 그걸 통해서 이제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죠.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